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우정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1,098만 3천 원이 정했던 498억 9,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사 보안 및 복무관리에 총경찰 방호용품 구입과 그리고 무인경비 출입 통제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서 3,850만 원을 정액하였고, 직원 능력 개발에 직원 국내 연수 체험을 500만 원을 삭감해서 직원 국외 체험 연수 5천만 원을 삭감해서 5천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와 그리고 구내 식당 소모품 문화체육 행사 지원을 위해서 3,16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열린 시정 운영에 열린 시정 현장 운영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 관리에 방송 및 음향 장비 구입을 위해서 850만 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학예 아르바이트 인건비 6억 4,82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시정 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정액하였고, 그리고 이동 급식 차량 직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인사 운영 관리에 공무원 채용 시험 관리를 위해서 1,6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정 업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에 5,61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보와 환경 개선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정액하였고, 고용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서 답례품 구입과 발송비를 위해서 5,65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력 운영비에 총경찰 등 고용보험료를 5,670만 원을 정액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 도비 사용한 정산된 금액 888만 3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11페이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지금 6억 4,820만 원이 증액된 9억 7,293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의 사업 규모가 상반기 동계 아르바이트 250명이고 하반기에 하계 아르바이트가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추진 실적에 보면은 202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73명에 1억 7,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 계획에는 250명인데 왜 173명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퍼센트로 따지니까 69.2%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계획은 250명인데 왜 173명이 되었는지. 동계가 250명이고 하계가 500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동계는 벌써 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73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저기 인원이 77명이나 줄었는지. 동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부서별로 이제 하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운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네. 거기에 따른 부서별로 수요가 있어서 조금 진행을 됐었고요. 네. 동계 같은 경우에는 투입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서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제 그 필요 충원이 예, 예. 좀 이제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네, 했다 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이제 지역 경기가 좀 이렇게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실 거의 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학예 아르바이트가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동계 때 부족한 인원을 77명 더 보충해서 더 뽑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관광 정책과 쪽이거든요. 이제 그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네네. 우리 이제 총무과 쪽에서는 많이 좀 수요 충족을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 관광 정책과에 이제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네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인원을 또 정액하는 부분은 좀 힘들고 네. 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적정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은 돼 있으니까 네. 한번 관광정책과랑 관광정책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대학생들이 더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 투입을 해서 학생들이 또 우리 행정 업무 체험도 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경제 활동의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기 관광정책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조금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기부 상한액이 네. 여건은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모금에 대한 여건은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안정화된 것 같은데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신중히 좀 선정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마실카를 이제 지원 사업을 한다고 네, 하셨는데 저번에 뭐 어떤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 전동카 이렇게 밀고 다니는 예. 이제 구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전동으로 이제 몰고 다니는 개인이 예. 개인 나이들 개인용이죠. 신분, 예. 개인용으로 하는데 그게 한 예. 250만 원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일부 하고 예.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 그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정하지는 않은데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회보장 제도에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지원 규모라든가 보조금 비율을 이런 부분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예, 꾸준하게 하시는 거죠? 하려고 하는 예. 정책 중에 하나를 지금 선정했는데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앞으로 그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네. 꾸준하게 수요에 이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일정 수요해서 예.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격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경원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26억 4,584만 원이 증액된 678억 1,815만 9천 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주차장 보상금에 3억 원, 임원 출장소 신축 공사비에 18억 300만 원, 건덕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1억 9천만 원, 공용차량 구매에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도급 연탄재 수거차 신규 취득하고 이제 근덕면 쓰레기 수거차 제철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취득하려는 목적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차량 본의원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차량이 이제 운전석에 탔다가 내렸다 탔다 내렸다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렇게 탑승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고 중대재해처벌 이런 법으로 인해서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차량을 구입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외에 다른 쪽도 혹시나 다른 지역에도 이게 필요한지를 이분들이 뭐 요청 보다가도 뭐 좀 이걸 조사를 좀 수요 조사를 하든지 해서 네,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네, 한번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출장소 신축에 지금 18억 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서 기투자된 금액이 6억 1,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임원 출장소 성면 철거 공사라든가 기존 건물 철거는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금 발주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발주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아직까지 그럼 철거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총 사업비가 87억 원으로 해서 지상 3층 연면적이 1,180평방미터인데요. 네, 사업 기간이 지금 2024년부터 2026년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보건 진료소와 출장소의 일원화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청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준공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번 달 말까지 저희 이제 접수를 해서 네. 다음 달에 도에 이제 계약 심사를 의뢰를 해서 네네. 철거를 한 6월 말까지 이제 하고 제 2회 추경이 아마 본 예산 금액을 태워서 철거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면이라든가 이런 철거 6월 말까지 지금 되는 걸로 돼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3월 말로 돼 있다 해서 이제 철거가 되고 이제 저 착공에 들어가나 했더니 아니군요. 그죠? 비례표 인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음.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6년까지 충분히 신축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강원도 계약 심사라든가 건설 사업 그 관리 용역 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네. 그럼 이건 언제쯤 끝날 수 있어요? 그것도 6월 말이면 끝납니다. 6월 말이면 다 그러면은 저 순산 착공 언제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2회 추경만 한다면 네. 바로 착공 준비가 이 추경은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87억 중에 네. 지금 18억이 돼 있으니까 네. 나머지 금액을 이 추경에 전부 다 이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축 공사로 인해서 그럼 현 임원 출장소는 지금 어디에 지금 다른 데 이전이 됐습니까?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이전해 있습니다. 보선 자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임원 출장소 신축 공사는 이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이런 관계만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임원 출장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라든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 추진에 행정적인 업무 이런 사업 추진에 좀 속도를 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희전 의원님. 과장님, 네. 저 세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141페이지에 혹시 세입 부분 가지고 계셔요? 아직 세입 부분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세입 부분 안 가지고 계셔요? 세입 부분을 NH 농협 제휴 카드 기금이라고 7,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네. 간단히 설명이 되나요? 저희들이 그 법인 카드에 사용하는 네. 매출액의 1%를 네. 적립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이거 매년 들어왔나요? 네,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7,200만 원이 네. 우리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액수의 이제 만큼. 사용 액수의 만큼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해결과는 우리 앞전에 기획 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 부서도 보다 보니까 네. 우리 지역에 지금 본예산의 사업이 어느 정도 설계가 이루어졌나요? 각종 해당 사업들이 지금 현재 3월 달에 거진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상반기 조기 집행에 있어서 네. 계약 부서로서의 이게 좀 어떻습니까? 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특정 업체에 조금 일감이 좀 간다고 봅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신문 아마 통해서 뭐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씹어봤는데 별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뭐 주선만 갖다 놓고 유령 업체가 있는가 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네. 그래도 뭐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계약하는 공사 계약하는 데 있어서 수의 계약하는 데 있어서 네. 이래도 그래도 대체로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게 인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한 분기마다 한번 네, 통계를 한번 내보는데 특별하게 뭐 어떤 특정 업체에 가는 그런 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하시고 특히 또 우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관리, 그죠? 네. 무단 점령하거나 대부료로 내지 않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전수조사 하셨죠? 지금 하고 유유부주에 대한 걸 한 6월 달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을 할 수가 없을 때 네. 가만 놔두면 뭐 하나요, 그죠?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기해서 일반 재산에서 대부라든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유 재산의 활용 가치가 높여야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활용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아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복지정책과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300,557만 원과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으로 13억 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일반 회계는 10억 2,315만 4천 원 증액하여 307억 5,5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사업에 3억 8,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보훈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1,2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3억 8천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도비 확정내 시 반영으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6억 1,58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3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30만 원, 복지기반 조성으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3,200만 원과 시설비로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복지 지원에 850만 원, 228쪽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에 2천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지원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자산 형성 지원에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의한 내용입니다. 재묘활동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6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664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 거래에서 일반 회계 전입금 2,66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네, 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27페이지예요. 신기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그 신기면 복지회관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에 보면 복지회관들이 지금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모델을 보고 좀 여기 도입을 좀 했으면 신기면에도 좀 좋은 그 구조로 그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미로면 복지회관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미로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런 걸 이제 장점을 많이 이제 해서 도입을 해서 신축 그러니까 설계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13일까지 건축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안 네, 그래도 노곡면 복지회관이 최근에 지어지는 예, 예. 거여서 예. 거기도 둘러보고 예, 이제 예. 그 추진위원단과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둘러봤어요? 네. 그리고 그 신기면 복지회관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거기 지하수를 지금 그 이용하고 있나요? 네. 예. 그래서 말인데 지금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염소 소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도 생기고 뭐 일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 그래서 요즘 보면 해수풀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하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도입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안 그래도 최근에 수영협회에서 찾아와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 해수풀도 도입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시설이 조금 네. 어느 정도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네. 좀 현대화가 돼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너무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예. 도입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추후에 한번 복지관이랑 저희랑 같이 한번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해수풀 도입한 있죠? 곳은 있긴 있습니다. 예, 이제 동해 쪽은 뭐 해오름인가, 동해 쪽은 지금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선 의원님. 네, 한 가지만 우리 김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은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의 총 사업비가 31억 7,473만 원의 예산에다가 올해 1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의 연면적 700제곱미터 규모의 3층 건물을 2026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의 현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재는 저희가 1월 달부터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발주해서 4월 13일까지 건축 기획 용역을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4월 13일까지요. 네, 현재 진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철거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철거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네. 그 후에 이제 철거는 아마도 한 8, 9월쯤 돼서 철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철거는 예상하고 8, 9월 있습니다. 달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설계만 지금 용역을 줬지 다른 거는 지금 진행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설계는 아니고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이라고 기획 용역을 네. 지금 그러면 설계 용역은 언제예요? 설계 용역은 저희가 이제 4, 5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철거는 이제 8, 9월 달에 할 계획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 저기 복지회관 신축은 주민들에게 또 안전하고 현대적인 복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추진위원단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건축기획 용역을 할 때도 네. 3번 정도 이제 만나서 뭐 이제 층별로 어떤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뭐 출구라든가 입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뭐 노공면이라든가 뭐 미려분이라든가 우리 이제 삼척시 관내에 또 최근에 지어진 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한 번 지으면 몇십 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좀 그런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설계 용역 시에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용자 중심의 설계라든가 시설 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설계에다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단이 있다지 않았습니까? 그 추진위원단과 수시로 좀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돼 갖고 짓고 나서 또 뭐 리모델링 들어가고 또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신기면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저기 추진단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축 설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청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참전 유공자 그 배우자 수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소급 왜냐면은 그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신 지 한 30년 됐는데 그걸 계속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소급 적용을 가능한지 이 문의들이 왔는데 한번 검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양희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정액 297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과장님, 기정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297억이? 전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 네. 전년도 당초 예산이라면은 어디? 죄송합니다. 어?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서 올해 본 예산에 비교해서 금액이 증액 비교 그러니까 증가해서 당초 예산 올해 기정액이 226페이지의 맨 상단에 보면 네. 예산의 기정액 비교 증감 있는데 기정액 297억 3,2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올해 본 예산 올해 본 예산 아닌데. 올해 본 예산이 608억인데. 그게 아동 청소년과랑 분과가 됐기 때문에 분류돼 가지고 그러면은 아동 청소년과 사업을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 글로 예산도 이관시켜 줬다 이 네.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규정액이 297억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227페이지 상단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가 있잖아, 그죠? 네.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무연고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게 장례를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무연고 사망자여도 네. 이제 저희가 뭐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공적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족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께 이제 공문 발송을 해서 뭐 시신을 이제 인수를 하셔라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유족들을 찾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병원에서 뭐 시신을 안치한다던가 아니면 추가 뭐 병원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가 병원에다가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례 절차를 치른 다음에 그 장례 치른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또 유족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렵다. 과장님, 만약에 사망하셨어. 네. 무용고 고독사로 판정이 됐어. 경찰서에서 만약에 조사를 해서 고독사로 무용고로 판정이 되었어. 그럴 때는 어디로 연락합니까? 장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호자가. 이럴 때 어떻게 어디로 연락합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는 서류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무용고로 혼자 이제 고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가족 관계나 그런 쪽으로 뭐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직계 좀비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혹시 이제 혼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용고야, 독거사야, 저 고독사야. 이게 저 경찰에서도 이게 뭐 가족 없이 이거 뭐 타살도 염려도 없고 그냥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판정이 되었어. 그러면은 복지정책과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복지정책과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를 하기도 힘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장례 절차가 하루아침에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일단 안치를 만약에 그냥 뭐 자택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걸 뭐 경찰이라든가 어느 분들이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일단 그분들도 아마 병원으로 이송을 하실 것 같고 저희들한테 직접 이제 뭐 의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례식장이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시신을 안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연락을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만약에 토요일이야, 그죠? 그러면 뭐 서류를 확인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출근도 안 하시는데 이럴 때 황당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고독사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있는데도 비해서 이걸 뭘 절차를 어떻게 하면 이 고독사나 이렇게 진짜 친인척이 이렇게 인계받지도 않고 이런 분들인데 혼자 계시다가 홀로 돌아가셨어. 이런 부분을 그래도 무조건 우리 복지정책과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병원에다 연락해서 그 그럼 장례를 누가 치러주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장례를 치러주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니 그래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저 예산을 지원하면 장례 전문 장례팀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복지정책과에서 장례를 다 치러주나요? 예산이고 뭐고? 네, 비용은 저희가 공영 장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병원비고 안치실이고 장례 비용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장례 비용이라는 게 뭐 이제 호화스러운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아니야 뭐 혼자 돌아가셨는데 뭐 호화스러운 게 있나? 없지. 그러니까 수급자들 그 장례 비용이 80만 원이거든요. 그 수준에 이제 그 수준으로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고독사로 판정이 됐어. 그리고는 친인척이 없게 경찰서에서 조사가 됐어. 그러면 누가 장례를 안 치러주잖아. 그러면 우리 고독사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겠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놨잖아 지금. 그러면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장례 비용을 뭐 이렇게 다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고독사가 앞으로 이렇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 주셔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때 명절 때 이렇게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장례를 그렇다고 병원에서 그냥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조례에 담아져 있고
만약에 조례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개정하도록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 부분을 꼭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고독사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 좀 전에 우리 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이제 장례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휴일에 그런 일이 간혹 아주 드물게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실제는 그 드물게 생기는 일에서 우리가 국가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224억 9,564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4억 2,70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이 당초 예산과 23억 4,8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 청소년과가 불가되면서 청소년 팀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계 장례식장 승강기 설치 공사,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도계 장례식장 운영 지원에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재가급여 지원에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및 신중축에 오곤 삼리 경로당 신축공사 5억 원, 광동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1억 1,000만 원, 감리비 2천만 원 등 6억 4,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데스크탑 25대 지원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개소식 용역비 2,200만 원, 삼척시 노인복지관과 도계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2억 4,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 노인복지관 물테크 교체 공사 4,820만 원, 복합노인복지관 출결 시스템에 1,500만 원, 안전시설물 설치에 2,200만 원을 삼척시 노인복지관 신축 건물 이전 후 기존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천만 원 등 3억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복합노인복지관 물품 구입액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5천만 원,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원, 물품 구입에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요양원 리프트 차량 구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삼척 시니어클럽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지원으로 차량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억 2,29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지원에 3,300만 원, 어르신 복량수당 1억 6천만 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동해 삼척 공동 화장장 기간제 운영 근로자 인건비 4,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아이돌범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억 74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 가족 국제 특급 우편 요금 지원 신규 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어울림 프라자 시설 관리 및 환경 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6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99만 7천 원을, 샘터 단기 거주시설 운영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호통역센터 운영에 5,909만 8천 원을, 청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445만 1천 원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4,1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는 이전 연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 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 위원님. 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요. 도계 장례식장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도계 장례식장 운영 지원에 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억 7,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계 장례식장 승강기 설치 공사에 사업이 되어 있고 도계 장례식장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층이 분양실과 사무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2층은 1층 분양실에 대한 2층 그 적객실이 2층에 있는 2층에 거죠. 적객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층에 분양소하고 적객실이 같이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승강기 공사는 이제 설계 영역에 들어가면 언제쯤 설치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네. 당장 지금 설계 영역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설계 영역이 끝난과 동시에 공사를 바로 해서 여름철에는 저희가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장례식장 이용이 좀 저조할 때 그 기간을 정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3층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네, 않도록 맞습니다. 그 이제 설계 용역 끝난과 동시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장례식장 노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인데 이건 무슨 얘기죠?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2층이 네, 그 접객실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됐고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쪽에서 그 뭐라 그럴까 식품 음식을 만드는 그 장소가 너무 주방 노후가 식당, 됐습니다. 주방 식당을 말씀하시는군요. 주방 식당을 다시 예, 예. 전부 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주방 식당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적객분들한테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정시로 허가를 받아서 네. 그 위생계에서 식당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거 음식을 받아야 만들 수 됩니다.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년 동안 네네. 거기를 공사를 한다라는 그 전에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아마 안 받은 걸로.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그 건물도 네. 놓아야 된 데다가 네.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게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주방 쪽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말씀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이제 유가족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서 머무르는 장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습니까? 지금 1층에 네, 원래 분양실 2개가 있던 걸 하나를 폐쇄를 하고 네, 거기에 직원 휴게실과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접객실 안쪽에 보면 따로 휴게실이 있습니다. 유족들 휴게실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잘 수도 있고 예.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샤워 있습니까? 시설은 일단 직원 샤워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새로- 그게 이제 직원들 거지 저기 그 유족들에 대한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네.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도계 장례식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되어서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일단 지금 근무자가 현재는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서 근무를 하면서 한 분은 이제 숙직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하여튼 24시간 그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네, 우선 네. 시설은 좀 많이 노후가 돼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는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직원도 좀 편리해야 되고 그렇죠. 또 찾아오시는 유족분들이 좀 안심하게 그렇죠. 할 수 네네. 있도록 저희가 법적인 근거 다 맞게끔 잘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례식장은 24시간 풀 대기하고 있어야 네.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근무자들의 어떤 증언 문제라든가 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유족들과 또 이제 그 직원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가 유족들이 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보통 우리가 3일장을 하면 거기서 한 이틀 밤을 네.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네. 도계 장례식장 한번 리보딩을 할 때 그 위탁 관계자와 좀 논의를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다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리모델링 하면은 이거는 저기 위탁자라든가 또 우리 찾아오는 유족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다 보수될 수 있도록 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도계 장례식장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너무 노후가 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페이지 23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8억 1,850만 원이 증액돼 25억 4,805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척시 노인복지회관은 언제쯤 옮길 계획이고요? BF 인증은 받으셨습니까? 지금 BF 인증 현장을 2월 7일에 다녀갔습니다. 언제요? 2월 7일 날 2월 7일 날요? 사업단에서 다녀갔고요. 네. 아직 뭐 보강을 하라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네. BF 인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BF 인증이 되고 난 후에 준공이 되면 한 달 정도의 어떤 준비 기간을 갖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BF 인정을 받고 나서 네. 저기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 한 몇 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4월에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BF 인정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바람에 네네. 4월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BF 인증단이 다녀갔는데 어떤 저기 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아직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러면 곧 나겠네요. 네. 삼척시 노인복지회관에는 지금 대한노인의 삼척지회가 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단체가 들어올 예정인지 그거 결정이 되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휘부랑 함께 해서 네. 지금 결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의논을 한 끝에 지금 네. 기존 노인 복지관은 네. 뭐 삼척시가 또 여성 친화 도시로 또 저희 대지정도 받고 노인 인구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성과 노인 등 뭐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하는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1층은 노인회가 좀 들어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하고 네. 그 노인 대학과 대학원을 또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좀 편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2층은 2층은 여성 단체를 유치하면서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좀 해서 여성 단체라든가 또 다양하게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을 좀 사용을 그럼 여성 하고 단체협의회 건물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철수해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옮겨갈 말씀입니까? 예정입니다. 옮길 예정이다. 네. 그리고 다른 단체는요? 그리고는 지금 혹시나 뭐 자원봉사하는 단체들 중에서 사무실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네. 한두 군데 정도는 조금 같이 좀 뭐 지금 연구할까.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촌명이 지금
발에 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지금 갈 곳이 정해졌다고 저는 갈 곳이 들었습니다. 정해졌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층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여성 단체 협의회만 지금 결정된 2층은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1층은 지금 좀 공간이 넓어서요. 네네. 2층보다가 조금 2층에는 또 대강당이 있어서 대강당은 함께 써야 되는 공간이고 1층의 한 곳에다가 지금 뭐 봉사 단체를 하나 좀 같이 영입을 하던가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복지회관에 현 노인복지회관에 대한노인의 삼척지회가 오면은 봉사 단체랑 연계해서 네.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더 절박하게 또 사무실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네. 그거는 나중에 결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에 보면은 삼척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천만 원 예상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당초에 1층만 일단 대한노인회가 들어가는 게 빨리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1층을 하려고 지금 2억 5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설계를 일단 좀 해보고요. 그렇죠. 아마 2층까지 같이 전체를 하게 되면 아마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더 공사를 해야 되지 들어가야죠.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우리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요. 배치와 이제 동선의 관계 및 또 그 대한노인의 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죠. 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신축 복지관 명칭이 삼척시 복합 노인복지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삼척시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혼돈을 네. 좀 막기 위해서 새로 하는 거는 삼척시 복합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네. 이제 따로 건물명을 한 거고요. 네. 이전을 하면 삼척시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대로 네. 삼척시 노인복지관 네. 그대로 쓴다 이 말씀이죠. 나는 그래서 뭐 복합 노인복지관으로 네. 또 변경이 됐나 싶어서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네.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현 노인복지회관을 대한노인 삼척지에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거기서 또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오가지 얘기를 않았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가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실하고 사무실 그리고 이제 소회의실 정도 상담실 지금 거기도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고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른들이 와서 자유롭게 좀 상담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식에 이제 맞춰서 이제 기존 노인복지관 활용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고요, 네. 그렇죠? BF 인정 받았길 때 별 그 사항이 아니라 이 네,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네, 그럼 홍보한 너무 게 다행이에요. 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BF 인증 시 또 뭐가 또 뭐 저기 잘못돼서 다시 개선한 점이 또 발견이 됐나 싶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복합 노인복지관 준공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제까지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해 왔지만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이전 문제라든가 또 개소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아울러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척시 복지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인데 239페이지입니다. 광동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1억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쪽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방수도 이 설계에 반영을 지금 설계했나요, 어떻나요?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 클럽 운영 관련해서요. 네. 예. 지금 시니어 클럽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직원은 43명이고요. 예. 강원랜드 직원까지 합하면 한 50명 정도로 50명 보고 되죠. 있습니다. 네. 예, 50명 되는데 그 사무실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평수는 정확하게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몰랐답니다. 사무실 예. 하나에 뭐 예. 아시다시피 저기 뭐나 관장실 하나, 뭐 작은 회의실 하나니까 엄청 제가 좁습니다.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네. 직원 1인당 3평 정도가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명이면 그럼 몇 평이 돼야 되죠? 아무튼 보니까 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굉장히 근무를 하고 이분들이 또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네. 환경 근무 개선도 좀 해야 되고 네. 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홍보를 예. 해야 될 일도 예, 생기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부지로 해서 좀 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제 240페이지에 삼척 시립 도계 요양원 관련해서요. 네. 지금 도계 요양원이 이제 굉장히 그 뭐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지금 많이 늦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일부 절차를 해서 뭐 그 수탁자도 이제 자꾸 해서 지금 현재 뭐 진행형이긴 하지만 좀 안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니까 그 지금 인력의 어떤 문제가 인력이 전부 다 갖춰줘야지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50인으로 장기 요양을 좀 네. 시작하려 하기 때문에 네. 기본은 좀 갖춘 다음에 장기 요양 지금 그렇죠. 심사를 하려고 예, 합니다. 기본 갖추지 않고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희 특히나 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인력 보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인력 채용 때문에 네. 2월 26일부터 예, 1차 공고를 3월 12일까지 했고 예, 예. 1차 공고에 다 모집이 안 돼서 13일부터 20일까지 2차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1차 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예. 들어온 인원을 이번 주에 면접을 통해서 우선 채용을 하고 또 예.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또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지금 시민들이 네. 불편을 아무래도 그죠. 좀 기다리시는 예. 분이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요거는 2차 공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네. 60세 이상 채용 가능하다는 문서를 보내고 네. 지금 한 14명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3억 정도, 3억 뭐 정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네. 여기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앞으로 저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일단 장기요양을 심사를 해서 어르신들을 지금 모집가해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걸 받기 전까지는 네. 사실 시비를 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게요. 예. 지금 운영비도 1억을 죄송합니다.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네, 예. 올해 예산 한 5억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그 전에 빨리 이분들이 장기요양을 받게 되면 뭐 저희 보조금 조금 줄 수 있겠지만 안정화될 때까지는 인건비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삼척 시립 도계 요양원은 이제 시에서 굉장히 그 어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네. IC 카드 형태라든가 그다음 이제 그 사용 용도가 뭐 이미용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실 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 네, 언제 정도부터 맞습니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요 추진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예, 예. 네, 추진 계획이 아마 이제 곧 결제가 되면 네. 일단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예, 예.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 예, 확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예. 조례 개정을 하고 예. 글쎄 하반기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제 카드가 되면 카드형 회사하고도 예, 예.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내년 1월부터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관련해서 지금 네. 뭐그 교통비가 있는데요. 네. 이 교통비가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교통비가 지금 거리별 지역별로 거리별로 다르나요? 거리로 지금 예. 해서 최고 8만 원,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8만 원까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그렇죠. 어떤 뭐 어떻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점점 이제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예. 처음에는 없다가 새로 생겼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데 네. 자꾸 기름값도 오르고 하니 네, 예. 아무래도 좀 더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면은 좀 있습니다. 이분들 식대는 없죠. 식비, 매식비. 생활지원사분들은 네. 식대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없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생활지원사에 예, 관한 저희가 이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없는 걸로 돼 있나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일 8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급식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에는 없습니다. 간식비는 있나요? 급식비는 그런 없어도 네. 간식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분 이건 좀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송내 13통 경로당 신축 네. 그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성내동 13통은 현재 11, 12, 13 통합 경로당을 지금 이제 아직은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삼척시 244개 경로당 중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이 한 292명 정도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리도 큰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내동 13통에다가 새로 신축할 것을 지금 이제 지혜부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는 지금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의회를 거친 다음에 감정평가 후에 우선 제2 추경 때 보상비를 지금 반영하려고 합니다. 네, 이쪽에 어떤 분들은 뭐 땅 소유자는 뭐 전화가 한번 와서 그런 분도 계시고 뭐 네. 건물주는 전화도 안 오고 이런 분도 계시다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혜전 의원인데요. 239페이지 우리 상단 부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이 있잖아요. 네. 오건 삼리 경로당 신축 조성공사가 5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셔요. 어떤 예산이 부분이 5억 원이 네. 지금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보조금이 얼마예요?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 직접 신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데 비용이 네. 얼마예요? 저희가 보통 4억 5천에서 5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네. 지금 현재. 네. 그 바로 밑에 네. 광동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끝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강동리 경로당을 당초에 그린 리모델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신청을 할 때 1층과 2층은 이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층과 2층을 함께 해서 해주려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2023년도에 1층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바람에 이번에 그린 리모델에서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대치가 있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더 해드리려고 지금 증축에다가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증축의 추가 사업은 그러면 네. 리모델링이 일부 끝났잖아요, 내부. 네. 그러면은 1억 1천만 원 가지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뭐예요? 사실 2층 마을 해관 부분도 어르신이 쓰신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뭐 방수 부분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요구를 좀 해서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해관 부분은 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나요? 원래는 관여를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당을 해드린다고 보니 이왕 같은 건물에 있어서 함께 그린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상은 경로당만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리모델링은 경로당을 해드렸는데 그린 리모델링을 빠졌다는 것을 이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 또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저희가 좀 더 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이걸 해드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건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뭐 건축가 보고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미 손을 댔으니 마무리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옳지 않나요? 건축가에서는 다시 하는 게 좀 저희보다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30년 이상 노후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공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기
하장면 토산리하고 공전리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토산리는 현재 신축을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뭐 땅은 아직 구입은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 노인 회장님을 만나 뵈니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은 한 19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건물을 그 예전에는 마을 회관을 전부 다 인정을 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노유자 시설이 맞지 않으면은 좀 인정해주기가 어려워서 지금 경로당 등록을 못하니 이번에 준 경로당제를 좀 저기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뭐 양곡이라든가 난방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신축은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몇 명이래야지만 지금 경로당이 신축이 되나요? 신축은 뭐 몇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면은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저면은 다른데 이래 보면 네. 과장님 한 5분 등록이 돼 있어. 5분. 네. 그런데 컨테이너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공전리나 토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로당도 없고 조금 전에 마을 해관도 말씀하시던데 마을 해관도 하나 없고 경로당도 하나 없는 그 공전리 토산리예요. 공전리는 지금 마을 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마을 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 해관으로 등록이 됐나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토산리와 공전리는 그 경로당을 이렇게 하자면은 네. 무조건 마을에서 땅을 매입을 부지를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시유지 또는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했을 때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작은 소규모도 네. 컨테이너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시유지에다가 놔드리다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무건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그런데 좀 공정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몇 개죠, 과장님? 우리가 등록한 건 지금 244개소입니다. 244개. 네. 제가 한번 그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이 2개를 사용하고 있거나 네. 기존의 경로당을 사용하고 다시 신축을 재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가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졌나요? 돼 있나요? 아직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 미로면 무사리에 네. 대원가든 옆에 있는 네. 그 2층으로 돼 있는 그 건물은 뭐 용도가 뭐예요? 지금 무사리는 경로당을 새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아니 그 알고 마을 있는데. 경로당 1층 말고 네. 그 무사리에 네. 그 대원 가든이라고 거기 부영 막국수인가요? 그 뒤편에 보면 네. 2층으로 저희 시 건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사리 경로당이 신축이 언제 되었어요? 그건 제가 좀 2017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되기 전에 거기에 경로당을 네. 2층으로 신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여 년간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사용했던 네, 경로당 1층, 건물에 2층을. 계신 겁니까? 네. 그럼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뭘로 사용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이렇게 공유재산을 아까운 세금을 네. 가지고 2층으로 재놓고 거기 들어가면 지금 에어컨이고 뭐고 누수가 되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간 방치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현장 확인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요, 과장님? 시민의 세금이 좀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작게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작은 거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 24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경로당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그 경로당에서 직접 사회복지과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서 하나요? 일단 뭐 전체가 다 점검할 수는 없고 노인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현장을 나가 봅니다. 만약에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왜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저 경로당으로 다 이렇게 다녀보면 경로당에 시설 잘 돼 있는 데는 너무 잘 돼 가지고 이거 정말 시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을 가면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게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면 네. 공정하게 하자면은 어르신네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 어르신네들이 공정하게 활용을 하고 혜택을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일단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현황이라든가 전수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아무래도 또 필요하다고 많이 모이거나 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되는 게 좀 있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저희가 안 괜찮다 하시는 거를 또 뭐 물건을 안겨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꼭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열악한 데가 있으면은 아마 과장님이나 팀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경로당을 열악한 경로당에 가보시면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보시면은 잘 한 곳과 잘 못한 곳이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신청할 때 이렇게 조금 관심이 아니면 바빠서 이렇게 신청을 얘기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종류는 뭐예요? 시니어 클럽에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가 5,860명 정도 되는데 네. 한 4,800명을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 역량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사회 서비스형으로 하는 사업하고 공익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인지에도 공익형하고 지금 취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컨설턴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컨설턴트. 네. 저 노인복지관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지금 공익형 하나 하고 사회 서비스형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과장님께 네. 조금 제가 서운한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도계업 상길이 말씀을 네. 제가 드렸죠, 그죠? 상길이에는 어르신네들이 일자리 할 수 있는 사업 어르신이 3분이에요. 우리 어르신네들 일자리 한 월에 얼마 받아요?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면은 지금 공익형은 29만 원 29만 원이죠. 네. 어르신네들이 이게 딱 세 분이에요. 3분인데 2분은 경로당에 근무하셔요. 그럼 한 분이 남잖아요, 그죠? 네. 이 한 분은 어디서 근무하면은 29만 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저희가 생각하기는 3분이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디서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인에서도 할 수 있고 노인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요? 경로당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노인지혜에서는 경로당 네. 사업을 네. 2분을 네. 경로당 사업을 2분 이상 안 된다 그래서 2분이 경로당을 2분이 하셔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은 어떻게 하냐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 3분인데 2분은 경로당에 근무하셔요. 그런데 한 분은 이분은 그냥 29만 원을 그냥 드리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요? 하셔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세 사람인데 두 사람 경로당 근무하니까 한 사람은 뭐 일 못해도 됩니다 이 뜻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는 한번. 아닌데 네. 지금 어르신들 일을 하시면서 그분이 왜 한 분이 왜 일을 못 하시게 됐는지는 정확한 사유를 제가 조금 알아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유를 과장님 네. 사유를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유를 알아본다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들으셔요. 네, 말씀하셔요. 제가 듣기로는 세 분이 조금 사이가 서로 안 좋으셔서 약간 일하시는데 조금 껄끄러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좀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일자리는 이미 이제 마감이 되었고 다른 쪽에 한 분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분이 좀 멀리 간다든가 이러면 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많은 걸 좀 고려해서 좀 이분을 좀 케어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옆에서 같이 하시면 참 좋으실 텐데 지금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경로당에 두 분을 하지 말고 세 분을 하면 안 되나요? 꼭 경로당에 두 분하고 한 분이 남으니까 한 분을 그러면 멀리 모시고 와가지고 청소를 하시게 하든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세 분인데 두 분은 일하게 하고 한 분은 일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지금 5,800명이 일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어르신들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잘 협심해서 같이 좀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다 보니 한 분 한 분 개성들을 다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인데 한 마을에 그냥 세 분이야. 산길이 동떨어져 있잖아 세 분이. 그런데 경로당을 세 사람 쓰면 안 되나요? 다른 데는 경로당 세 사람 쓰는 데도 있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세 분이 같이 화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좀 그럼 과장님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분들 한번 만나보셨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한 번도 답변이 없으셔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좀 현장도 확인하고 그분들 만나 뵙고 욕구를 좀 들은 다음에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목소리를 조금 높였냐면요, 과장님.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전부 다 누구나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29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꼭 필요로 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똑같게 좀 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일하고 두 사람은 29만 원씩 경로당에서 일하시고 받아가지고 가시고 한 분은 계속 앓고 계셔요. 일을 안 시켜 주니까. 전년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자격이 부족해서 뭐가 안 좋아서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아무 자격의 근거도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시게 그렇게 한 분이 일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떻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안 낫겠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나요? 질문하실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